안녕하세요. 남인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따로 녹음을 따고요. 그리고 화면은 여러분들 주무실 때 밝은 화면이 나오고 그런 빛 때문에 좀 잘 때 방해가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화면을 검은색 화면으로 아예 화면 없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눈 아플 일 없게 다들 편히 주무시고요. 저번에 이어서 알퐁스도대 별 세 번째 챕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일까요? 세 번째 챕터는요, 아를르의 여인. 풍차 방앗간에서 내려와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길목에 세워진 농가 한 채를 지나야 한다. 그 집은 팽나무를 심은 넓은 앞마당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붕은 붉은 기와였고 그 꼭대기에는 바람개비가 돌고 있었다. 다갈색의 넓은 건물 정면에는 몇 개의 창문이 아무렇게나 뚫려 있었으며 마당 한쪽에는 말린 풀을 끌어올리는 도르래가 놓여 있었다. 삐죽삐죽 뻗어나온 다갈색 건초더미가 곳곳에 눈에 띄는 전형적인 프로방스 지방의 농가였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집이 왜 이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 꼭꼭 닫혀있는 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것일까? 그 까닭을 나 자신도 알 수 없지만 그 집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오싹해지곤 했다. 집 주인은 너무나도 적막했다. 사람이 지나가도 개 짖는 소리는 물론이고 닭 울음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집안 역시도 사람 사는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나귀의 방울소리도 나지 않아 썰렁하기만 했다. 창문에 쳐진 흰 커튼과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마저 없었더라면 틀림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여겨질 것만 같았다. 어제 정오 무렵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그 집 울타리를 따라 팽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때 그 집의 앞길에서는 하인들이 마른 풀을 마차에 싣는 일을 막 끝낸 참이었다. 때문에 그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나는 그 앞을 지나치면서 힐끗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뜰 안쪽에는 돌로 만든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몸집이 크고 머리가 백발인 노인이 그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개고 머리를 감싼 채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짧은 윗도리에 너덜너덜해진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자 하인 중에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저분이 저희 주인 어른이십니다. 큰아드님이 불행한 일을 당한 뒤로는 언제나 저런 모습으로 계시죠. 때마침 검은 상복을 입은 부인과 사내 아이가 우리 옆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금박을 두른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가자 하인이 덧붙여 말했다. 주인마님과 작은 아드님이세요. 미사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죠. 큰 아드님이 자살한 뒤론 매일 저렇게 미사에 참석하고 계시답니다.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주인 어른은 죽은 아드님의 옷을 지금껏 저렇게 입고 계시면서 한사코 벗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이랴, 오. 하인이 말에 채찍질을 하자 마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나는 마차의 건초더미 위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그 집 큰아들의 이름은 장이었다. 그는 계집애처럼 온순했지만 씩씩하고 밝은 생김새를 지닌 20살의 훌륭한 청년이었다. 그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많은 여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여인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언젠가 아를르의 투기장에서 비로드와 레이스로 몸을 단장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날 이후 그 여인이 그의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여자의 행실이 바르지 않다는 소문이 떠돌았을 뿐 아니라 그녀의 부모 또한 이 고장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은 오직 아를르의 여인,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그녀와 결혼하지 못하면 난 차라리 죽어버릴 테야. 그는 늘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한다. 장의 부모는 아들의 마음을 도무지 돌릴 수 없음을 깨닫고 추수가 끝나는 대로 그 처녀와 결혼시켜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집안 사람들이 그 집의 앞마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마치 결혼 축하연이라도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들떠 있었다. 신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신부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이때 한 사나이가 대문으로 들어섰다. 그는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 어른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만나달라고 간청했다. 주인 어른인 에스테브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나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영감님은 지금 2년 동안이나 저와 관계를 가져온 여자를 아드님과 결혼시키려고 하십니다. 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편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우리 관계를 이미 알고 있으며 내게 딸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의 아들이 그녀에게 청혼한 뒤부턴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와 결혼 약속을 한 이상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 자, 들어가서 포도주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에스테브 영감은 그 사나이가 증거로 가지고 온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말씀은 고맙지만 지금 저는 술 마실 기분이 아닙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사나이는 정중하게 거절한 후 돌아갔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에스테브 영감은 별다른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난 후 에스테브 영감은 큰아들과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돌아왔고 주인 마님은 그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이 녀석에게 키스라도 좀 해주구려. 가엾은 녀석 같으니라고. 산책에서 돌아온 에스테브 영감이 부인에게 말했다. 이게 부인한테 할아버지가 말한 건가 그러면? 할아버지네요. 여보, 이 녀석에게 키스라도 좀 해주구려. 가엾은 녀석 같으니라고. 산책에서 돌아온 에스테브 영감이 부인에게 말했다. 장은 그 뒤로 아를르의 여자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여자라는 사실을 안 뒤로 오히려 더 깊게 사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그는 자기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그의 이러한 성격이 그를 자살로 내몰고 말았지만 그는 여러 날 동안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다가도 어떤 날은 미친 사람처럼 들에 나가 날품 팔이 일꾼 10사람 몫을 해치우기도 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아를르 쪽으로 걸음을 옮겨 시내의 뾰족한 종탑이 보이는 데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다. 결코 그 이상은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항상 쓸쓸하게 홀로 지내고 있는 그를 보고 가족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다.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식사 중에 눈물이 가득 고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야, 애미 말 좀 들어봐라. 네가 정 그렇게 그 여자를 잊지 못하겠으면 그 여자와 결혼을 시켜주마.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면서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고 장은 싫다는 표시로 고개를 흔들며 밖으로 나가고 말았다. 그날부터 장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 일부러 명랑한 체하며 지냈다. 예전처럼 마을의 무도회에도 참석하는가 하면 술집에서 마을 청년들과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소액 경주 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냈고 마을의 축제 때 파랑도레의 앞장을 서기도 했다. 이제 저 애가 마음을 잡은 모양이야. 에스테브 영감은 이렇게 말했지만 주인 마님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아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장은 동생과 함께 누에치는 방 옆에 붙어있는 침실에서 잠을 잤다. 불안한 어머니는 밤중에 누에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구실로 그 옆방에다 잠자리를 마련하고 수시로 아들을 들여다보았다. 농촌 지주들의 수호신인 성 엘라의 축제일이 왔다. 그날은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면서 불꽃놀이를 즐겼다. 마당에는 모닥불을 지펴 사방을 밝혔고 팽나무 가지에는 오색 등불이 아롱다롱 매달려 있었다. 성 엘라 만세.
사람들은 힘이 빠져 기진맥진할 때까지 춤을 췄다. 장의 동생은 새 옷을 불에 태워 먹을 정도로 흥겹게 즐겼고 장도 슬픈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가 어머니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청하자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이윽고 밤이 깊어 자정이 되자 사람들은 제각기 잠자리에 들었다. 모두들 지쳐 있었다. 그러나 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몸을 뒤척였다. 나중에 장의 동생이 한 말을 들어보면 밤새도록 장이 흐느껴 울었다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누군가가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눈을 떴다. 장이니?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장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며 다시 물었다. 장, 어딜 가니? 장은 그때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어머니도 바로 뒤따라서 올라갔지만 장이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재빠르게 문을 잠가버렸다. 예, 무슨 짓이니? 문 좀 열어라. 제발 부탁이다. 어머니는 주름진 손을 몹시 떨면서 문고리를 더듬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문을 열기도 전에 창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서 앞마당에 깔린 자갈 위로 무언가가 퍽 하고 떨어졌다. 그뿐이었다. 그 가엾은 젊은이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녀를 단념할 수가 없다. 죽어야지.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야. 아,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나약한가. 아무리 잊으려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으니.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새벽녘에 에스테브 영감님 댁에서 누가 그렇게 흐느껴 울었는지를 궁금해했다. 아침 이슬과 피에 젖은 돌 테이블 앞에서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며 울부짖던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아를르의 여인 읽어봤는데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이렇게 또 3챕터가 끝났고요. 이 다음 챕터의 제목은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제가 미리 녹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들어보고선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요? 한번 의견을 모아서 한번 확인해보고 종종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안녕히 주무시면서 오늘은 좀 짧네요. 한 20분밖에 안 되네. 다음 내용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내용은 이것보다 좀 더 길 것 같아요. 지금 슬쩍 보고 있는데 와씨 겁나 길다. 이건 되게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건 좀 오래 읽겠다. 오늘은 좀 적게 읽었으니까 다음 내용은 좀 길게 읽겠네요. 자, 그러면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안녕히 주무시면서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잘 자요.